2억입니다. 빚이 무려 2억이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파산밖에 답이 없다고 했죠. 사채업자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지친 그가 어느 날 밤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제발 누구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불렀냐? 그는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그 후 2억을 다 갚고 결혼도 하고 딸도 키우고 방송에도 나갑니다. 대체 그날 들린 목소리는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한테 우주님이 말을 걸었다니 무슨 소설 같은 얘기나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실화입니다. 일본의 고이케 히로시라는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을 쓴 책이에요.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잠시 접어두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2억 빚을 진짜로 다 갚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가 매일 쓰는 말 한마디에 숨어 있었다는 것. 자, 그 우주님과 남자의 첫 대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의 정체를 의심하는 남자는 헛것을 받겠지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내려는데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맥주 마시냐? 나도 한 잔 마시자. 남자는 기겁했습니다. 헛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제 소중한 맥주라고요.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저녁 먹을 돈도 없어서 컵라면을 먹는다고요. 그러자 우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주문도 들어줄게. 남자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주문이요? 우주님이 답합니다. 나한테는 맥주 말고 다른 거 살 돈이 없습니다. 라는 그 주문 말이야. 난 네 말을 다 들어주거든. 남자가 발끈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우주님이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야, 네가 정확하게 말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 음식점 가서 주문할 때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러냐? 이 한마디,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카페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점원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겠죠. 커피 라떼 주세요 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 커피 라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향해서 늘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 돈 좀 어떻게 안 되나? 잘 풀렸으면, 어떻게 좀 됐으면. 우주님 식으로 말하면 이건 주문이 아니고 그냥 웅얼거림입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그럼 빚을 전부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나요? 우주님이 또 고개를 젓습니다. 갚게 해달라고? 너 또 잊어버렸구나. 갚게 해달라는 건 아직 못 갚았다는 뜻이잖아. 처음부터 다시 알려줄 테니까 노트 꺼내. 지금부터 수업 들어간다. 우주님이 가르쳐준 규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결과를 정하고 주문할 것. 둘째, 우주에서 오는 힌트는 0.5초 안에 실행할 것. 셋째,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오늘은 이 3가지를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결과를 정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말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 그 말버릇이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역시 대단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진짜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훨씬 많습니다. 혹은 누가 옆에서 네가 그렇지 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기도 하죠. 그 말들이 전부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됩니다. 우주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되겠냐? 우주는 그 어떻게 좀 해주세요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끝없이 밀려온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돈 좀 어떻게 안 되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 좀 어떻게 안 되나 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일주하고 싶어, 연봉 2억 받고 싶어, 이게 왜 위험할 거야? 하고 싶어라는 말은 지금 없다는 걸 계속 우주한테 새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억을 받는다. 카페라테를 주세요. 처럼 정확하게 이미 된 것처럼.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지금 당신 입에 붙어있는 말버릇 딱 하나 떠오르시나요? 나는 왜 이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인가요?
내가 우주에 뭘 주문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 뒤통수를 친 에피소드가 나와요. 우주님이 남자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되고 싶은데? 남자가 대답해요. 전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주님이 또 묻죠. 언제 갚았는데? 남자가 머뭇거립니다. 10년 후에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좋아, 시작하자. 그런데 시작하기 직전에 우주님이 갑자기 남자를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왜 하필 식당에 왔었는지. 이거 놓치면 오늘 이야기 절반은 놓치는 겁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우주님이 말합니다. 돈가스 덮밥 10개 시켜. 남자가 황당해합니다. 10개를 다 어떻게 먹어요? 우주님이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너 하라는 대로 다 한다며? 아니면 계속 빚쟁이로 살던가. 주문을 받은 점원도 의아한 표정인데 진짜로 돈가스 덮밥 10개가 남자 앞에 쫙 깔립니다. 남자가 울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짜장면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진짜 원한 게 짜장면이면 왜 돈가스 덮밥 10개를 시켰냐? 남자가 억울해합니다. 그건 우주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러자 우주님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 돈가스 덮밥이 네가 그동안 우주에 주문한 부정적인 말들이야. 그리고 네가 이제 막 제대로 주문한 건 짜장면 1개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주문을 넣어도 그동안 쌓아온 부정적인 주문들이 먼저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돈가스 덮밥 10개를 다 먹어 치워야 비로소 짜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책은 이걸 주문의 시간차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말버릇을 가져도 잠재의식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이미 주문과 새 주문이 뒤섞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새 주문을 넣었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거봐, 역시 짜장면 같은 거 안 나와. 그냥 내 인생은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간신히 들어왔던 주문이 다시 돈가스 덮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역시 돈가스 덮밥밖에 안 나오네 하면서 또 그 주문을 쌓아갑니다. 악순환이죠. 그런데 여기서 힘을 내서 쌓인 돈가스 덮밥을 묵묵히 다 먹어 치우면서 짜장면이 나올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짜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사실 우리 뇌가 딱 이렇게 작동합니다. 뇌는 변화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습관이 이미 신경회로를 탄탄하게 깔려 있어서 에너지를 거의 안 쓰고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새 회로를 깔아야 해서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뇌는 자꾸 원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주님의 돈가스 덮밥이 사실 뇌과학인 거죠. 그래서 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말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 이걸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든 아무 일이 아니든 무슨 일이 생기든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왜냐고요? 돈가스 덮밥도 내가 주문한 거고 짜장면도 내가 주문한 거니까요. 다 받아들이면 순환이 빨라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책을 소개한 분의 실제 경험,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발목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한 달을 끙끙 앓고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런다. 자기야, 다친 날에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했어? 남편이 발끈한다. 아니, 다친 게 무슨 소원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한다. 자기 항상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그 부상 직후 해고를 당했고 결국 유튜브를 했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게 됐습니다. 다친 것도 해고당한 것도 알고 보니 그가 진짜 원하던 곳으로 가던 길목이었던 겁니다. 쌓여있던 돈가스 덮밥을 먹어 치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날 남자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책 한 권을 봅니다. 책 제목이 이랬어요. 감사합니다를 10,000번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덮어버리고 그때 우주님이 말하죠. 야, 너 시간 많잖아. 그냥 해봐. 남자가 투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걸요? 우주님이 답해요. 너 지금 내 말 믿고 해서 안 된 거 하나라도 있어. 그냥 해봐.
그날부터 남자는 가게에 앉아 매일 속으로 감사합니다를 되뇌입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라요. 가슴 한구석에 찌꺼기처럼 쌓였던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뒤로 거짓말처럼 가게 손님이 몰려옵니다. 남자가 황당해서 우주님께 묻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말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맥 빠지는데요. 우주가 답하죠. 그 간단한 걸 넌 왜 안 했는데? 남자가 멈춥니다. 우주님이 이어 말하죠. 네 주변에 매일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없지? 그래서 그게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인 거야. 너처럼 잠재의식의 파이프가 꽉 막힌 인간은 감사합니다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그 파이프를 다시 뚫어야 돼. 잠재의식이 파이프를 청소한다. 이거 어서 들어봤죠? 하와이의 호오포노포노 정화포도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반복해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중얼거린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서 중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걸을 때마다 리듬을 탔어요.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감사합니다. 왼발을 내디디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몸에 박자를 맞춰 즐겁게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영상이 보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또 다른 자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기를 바라보는 장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건네는 자신을 향해 등 돌리고 있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는 서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랫동안 외면당에 삐쳐있던 내 안의 또 다른 나, 잠재의식과 드디어 화해를 한 겁니다. 그 화해의 순간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남자는 까마귀를 보고도 까마귀야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할 만큼 사람이 바뀌었고요. 망해가던 옷가게도 살렸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잘 됐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리고 2억의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고 이 모든 게 실화라는 게 정말 믿기 힘들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님이 가르쳐 준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카페라테 주세요처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주문할 것.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둘째, 새 주문을 넣은 뒤 쌓여있던 돈가스 덮밥이 나와도 좌절하지 말고 그건 짜장면이 나오는 중이라는 신호니까. 셋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막힌 파이프를 열심히 뚫을 것.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매일 쓰는 말, 그 말이 곧 내가 우주한테 보내는 말이다. 그리고 내 잠재의식에 넣는 주문이라는 거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죽겠다인가요? 짜증나인가요? 감사합니다인가요? 그 말이 지금 당신이 우주에 넣고 있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주님 말대로 당신의 그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돈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대신 나는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 대신 그래. 이걸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처음엔 어색하죠. 당연합니다. 돈가스 덮밥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묵묵히 그 말을 쌓다 보면 어느 날 당신 앞에 짜장면이 놓입니다. 오른발에 감사합니다. 왼발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빚이던 걱정이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신 당신,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자려고 누웠을 때 가만히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고마웠어, 사랑해. 이 한마디가 막혀있던 당신의 파이프를 뚫는 첫 물줄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당신이 우주에 넣고 싶은 주문 하나를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정확한 주문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책자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